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은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엘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재능 이강인이 결승골을 넣고도 또 아쉬운 평가를 한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번에도 평소 이강인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의 평가인데요. 오히려 골을 넣지 못한 선수들이 더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인 르 파리지앵인데요.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에다가 리그안까지 나서서 극찬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이강인에게 아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5를 부여했습니다. 팀 공동 4위의 다소 보통 수준의 평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슈팅 1개에 그친 바르콜라보다도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윙어 바르콜라는 은바페의 쐐기골을 돕기도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 파리지앵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7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유망주인 바르콜라와 관련해 왼쪽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고 몇 차례 수비에 가담해 팀을 도왔다. 은바페의 골도 어시스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에 대해선 아시안컵에 합류하는 이강인은 덴벨레의 멋진 패스를 받아 득점을 기록했다. 과감한 시저스킥으로 상대 골키퍼를 움직였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후반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전하며 또 한 번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많은 매체들 속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다소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해야 하는데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평소 유독 이강인에게만 주관적 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강인은 지난달 리그 16라운드를 전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르 파리지앵으로부터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인 3점이었는데요. 당시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있었다고 해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강인은 적절한 위치에서 덴벨레 역할을 해내곤 했지만 나머지는 너무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활약뿐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매체들이 혹평이나 자극적인 평가로 시선을 끌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르 파리지앵에 미친 행보를 지켜봐야 할까요? 완전히 무시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는 언론이나 매체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멋진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너무 믿음이 갑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엔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은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례적으로 이강인의 대활약을 대서특필하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으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의 우승 소식은 중국에도 발빠르게 전해졌는데요. 중국 대표팀이 홍콩에 1대2로 패한 충격파가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없나? 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CGTN은 한국의 신동 이강인이 PSG의 서포터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여름 리오넬 메시가 떠나면서 PSG는 스타 파워의 공백이 있었지만 22세의 한국 선수가 그 틈을 재능으로 메웠다. 이강인의 선제골로 PSG가 우승컵을 차지했다며 이강인에게 주목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 발렌시아 아카데미 시절부터 호평을 들었다. 2021년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강인은 핵심이 됐다. 그는 2,400만 달러 규모로 PSG로 이적했고 돌파구를 찾았다. 이미 PSG에서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그의 탁월한 기술과 전술적 적응력, 프로 정신은 팬들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이강인의 성공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신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매체는 PSG의 새로운 영웅 이강인은 눈부신 공격 플레이로 빛나며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완전히 에이스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